자, 핵심 문제 29-1회 해설하겠습니다. 셀프 테스트 2권의 85쪽, 86쪽 내용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림 가와나는 진핵세포에서 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네,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tRNA는 항상 3'의 CCA로 돼 있죠. 제식형. 일부만 그려줬지만 원래 tRNA가 이렇게 세이클로바 형태로 돼 있죠. 그 중에 깨로 끝나는 부분은 무조건 3'OH라서 1번 기억 동그라미는 tRNA 3' 말단인 걸 그림 보고 알아내야 된다. 거꾸로 돌아가면 지금 여기서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얘가 지금 떨어져 나왔잖아요.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무조건 진핵세포에서 단백질 연결되는 될 때는 리보솜에서 되는 거고, 리보솜의 P자리의 tRNA에는 3'OH의 펩타이드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펩타이드 P 자리에는 펩타이드 tRNA인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미노산이 달려있죠. tRNA CCA 끝에 카르복시기가 tRNA의 아데닌의 라이보스와 에스테를 결합하고 있고, 여기 알파탄소고 여기가 알기고 H기고 아미노기니까 이게 어떤 아미노산인지 모르겠지만 아미노산인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tRNA가 있으니까 여기는 A 자리인 거지. 근데 이게 왜 리보솜인 걸 알게 되냐면 리보솜 안에서 이 펩타이드에 있던 아미노산과 요 그 다음째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니까 정확하게는 좀 안 그려주긴 했는데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으로 펩타이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이 리보솜 안에서 일어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서 니은은 리보솜의 A자리에 결합됐다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니은 tRNA는 아미노아실 tRNA거든요. 그래서 2번 틀리고, 그 다음에 가 반응은 tRNA rRNA 분자가 촉매한다. 맞죠? 진핵은 28S rRNA가, 원핵은 23S rRNA가 촉매합니다. 3번 맞는 보기. 그래서 얘네들을 펩티드 트랜스포레이즈 라이보자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었죠. 끝. 자, 나는 봤더니 RNA 캐핑 과정이죠. 제가 파란색 하이라이트로 한 게 RNA의 5' 끝에서 3' 끝의 내용이고, 가장 앞쪽에 그냥 여기는 아데닌이 붙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GTP가 오게 되는데, 구안일일 전달 효소는 GTP에서 인산 2개 떼고 가장 mRNA 가장 앞쪽에 있던 인산 하나 뗀 다음에 3개 인산을 떼고 남은 3개를 공유결합적으로 연결해 주면서 7메틸구아노신을 붙여주는, 7메틸구아노신 제가 점점점부터 점점점까지 인산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를 mRNA 끝에 붙여주죠. 여기가 5'의 캐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반응은 전사 중에 되죠. 5' 끝이 만들어지자마자 그 캡바인딩 그 RNA 중합효소 2에 붙어있는 이 캐핑을 해주는 효소, 구안일일 전달 효소에 의해서 전사 중에 됩니다. 틀려. 자, 나의 구안일일 전달 요소가 RNA 5'에 캐핑을 시켜줬는데 그 장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장소는 핵 안에서 되죠. 진핵이라고 했으니까. 원핵은 또 가공되지 않습니다. 3번만 맞아요. 자, 5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림 가와나는 사람 세포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아미노산 류신을 운반하는 류신 tRNA 류신과 mRNA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류신의 동위 코드는 6개 있었다는 거 수업 시간 했죠. 우리 6개 있는 아미노산으로 류신, 아르지닌, 세린 3가지만 6개의 코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돈 인식 단계에서 류신 tRNA 아미노산과 mRNA 상호작용은 P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게 지식형이죠. 지식형. 우리 번역의 게시 신장 종결 단계에서 신장은 코돈 인식 단계, 펩타이드 결합 단계, 한 칸 이동하는 전유 단계. 근데 코돈 인식 단계에서 아미노산이 새로 올 때는 무조건 A 자리로만 오죠. 코돈 인식 단계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야. 게시 단계라고 안 했기 때문에 게시 단계에서 게시 tRNA는 P 자리에 오지만 신장된 단계에서 코돈 인식에서 오는 아미노아실 tRNA는 무조건 A 자리에 옵니다. 틀려.
그다음에 또 나왔네. 우리 방향성에 대한 거 원래 잘 나옵니다. 기억 동그라미가 어느 말단이냐라고 하는데 tRNA에 아미노산이 달려 있는 건 3 프라임. 그럼 그 반대쪽이 5 프라임. 그러면 지금 안티코돈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5 프라임, 3 프라임이거든요. 항상 예외 없이 핵산들은 역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서 왼쪽이 5 프라임, 오른쪽이 3 프라임. 그래서 기억은 3 프라임이 맞습니다. 자, A와 D는 서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아시드 tRNA 합성 요소에서 생성된다. 자, 이거 수업 시간에 엄청 시간을 들여서 강조했습니다. tRNA 30 내지 50 종류가 있어. 근데 여러 종류 중에서 같은 아미노산을 전달하는 tRNA는 서로 서열이 다르더라도 아미노산이 같게 되면 한 종류의 아미노아시드 tRNA 생성 요소 인터페이지에서 아미노산이 붙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류신 똑같은 류신을 가지고 있는 tRNA니까 당연히 한 종류의 류신을 붙여주는 아미노아시드 tRNA 합성 요소에서 생성되죠. 게다가 얘는 이 안티코돈까지 똑같은 걸로 보아서 이 tRNA A와 B는 서열이 완전 똑같은 아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세 종류의 tRNA에 각각 다 서열이 다르죠. 세 종류는 서열이 조금씩 달라. 안티코돈이 당연히 다르니까 다른 종류의 tRNA로 하는 거야. 그 다른 종류 1번, 2번, 3번 1번에도 류신이 달리고 2번에도 류신이 달리고 3번에도 이렇게 류신이 달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 다른 종류의 tRNA지만 여기 류신을 붙여주는 아미노아시드 tRNA 합성요소, 류신을 붙여주는 아미노아시드 tRNA 합성요소는 한 종류라고. 서열이 달라도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이 tRNA에 있는 수업 교재 중에 이 빨간색 부분의 서열들이 이 세 개는 서로 그 빨간색 부분은 공통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안티코돈들은 다 달라요. 다 달라. 안티코돈. 그래도 한 종류가 붙여주는데 이 그림에 나온 이 두 가지는 안티코돈까지 같기 때문에 사실 A와 B는 분자가 다른 거지 완전 똑같은 tRNA입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한 종류의 아미노아시드 tRNA 합성 요소가 합성해 주겠죠. 니은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끝. 자, 6. 다음은 tRNA다.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항상 꺄 CCA에 있는 아데닌의 3' OH에 아미노산이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가부에 결합되는 거 맞고 무조건 모든 종류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3' 쪽이 CCA로 끝나지 않는데 반드시 모두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CCA로 끝나게 되죠. 번역 시 아미노산의 결정은 라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제가 번역당 이것도 시모벤저 실험으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했습니다. 시모벤저 실험으로 실제 번역할 때는 mRNA에 존재하는 코돈이랑 코돈이 상보적으로 결합하는지만 검증을 하고 거기 어떤 아미노산 달렸는지는 번역 시에는 검증하지 않는다고 했죠. 번역 시에는 라와 코돈과의 결합에 의해서만 어떤 아미노산이 들어갈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금방 앞에서 했던 거랑 계속 연속 손상이 있는데 tRNA 라브의 염기설 코돈의 상보적인 안티코돈은 tRNA 가지수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30에서 50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tRNA에서 아미노아시드 tRNA가 될 때, 즉 아미노산을 전달해주는 거 누가 한다고? tRNA에 아미노산을 전달해주는 거 아미노산 전달 효소, 합성 효소가 하지. 효소. 근데 이 합성 효소의 가지수가 20가지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코돈의 개수대로 안티코돈의 개수대로 효소가 존재한다면 효소가 훨씬 더 많아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빨간색 부분의 염기설이 동일한 아이들은 같은 종류의 아미노아시드 tRNA가 전달해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결정은 라인 안티코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아미노산을 전달해 주는 건 그 tRNA의 그 빨간색 부분의 서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미음은 틀린 보기, 기억, 니은, 디귿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갑자기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한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죠. 수능 문제고요. 주어진 자료가 완전히 그렇진 않지만 보통 이렇게 조절되는 게 맞아요. 한 세포 안에 이렇게 유전자가 3개 있죠. XYZ. XYZ인데 보통 유전자는 소문자로 많이 쓰고 이 유전자 X가 전사돼서 RNA가 됐다가 번역돼서 단백질이 됐을 때는 보통 대문자 X. 유전자 Y에서 만들어낸 RNA들이 단백질을 만드는 이 단백질은 대문자 Y. 유전자 G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대문자 G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쭉 읽어보니까 어때? 세포 안에 존재하는 전사인자, 기억이나 니은이나 디귿이나 리을 같은 게 존재해서 얘가 시스 엘리먼트, 기억은 단백질, 트랜스 엘리먼트죠. 기억이 시스 엘리먼트인 A에 붙으면 프로모터의 폴리머레이즈가 올 것이고 전사가 되고 걔가 번역되면 단백질 X가 되는 거겠죠. 나머지 과정은 계속 쭉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이 A에 결합하는데 만약에 기억이 A나 B 중에 하나만 결합해도 X의 전사는 되고 X 단백질은 만들어진다.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이건 설명을 안 해도 숙지를 하고 문제를 그 다음에 따라오세요. 조건을 딱 주고서 누가 어디에 결합하는지 각각의 세포에서 뭐가 발현되는지를 추론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로마자 1은 세포를 말하는 겁니다. 세포 1, 뭐 간세포. 로마자 2 세포는 뭐 눈세포, 3 세포는 근육세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DNA는 똑같이 그림처럼 빨간색 X 유전자, Y 유전자, G 유전자는 모든 세포에 다 존재하긴 하지만 원래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유전자가 발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고 했죠. 종류에 따라 유전자 발현이 결정된다고 했어. 그 이유는 그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이 전사인자의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유전자 발현이 다르게 된 이유는 전사인자의 조합을 다르게 가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1번에서는 니은이 발현되지 않는다고는 했어. 근데 그게 디귿이 있는지 없는지, 리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을 안 해주고 있어. 그래서 저라면 처음에 문제를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 2라고 하는 세포에서는 디귿만 발현된다로 접근할 것 같아요. 2라는 세포는 딱 정해져 있잖아. 자, 디귿만 발현되는데 2라고 하는 세포에서는 적어도 한 개가 발현은 돼야 돼. 위에 설명을 보면 디귿은 A나 B는 못 붙어. 그러니까 이 2번 세포에는 디귿은 여기 붙을 수 없으니까 X는 발현 안 돼. 그 다음에 위에 읽어보면 Y가 발현되려면 A에 일단 한번 붙은 다음에 C나 D에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위에 설명 보면 A는 기억, B는 니은 이렇게만 붙는다고 했으니까 이 디귿만 발현되고 있는 이 2번 세포에서는 이 Y 유전자도 발현될 수 없어. 그럼 무조건 이 G 유전자만 발현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B에는 니은이 붙는다고 위에서 설명해줬기 때문에 B에는 못 붙어. 근데 만약에 디귿이 문제에서 디귿이 C에 붙거나 D에 붙는다 안 알려줬습니다. 5어 네가 찾아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디귿이 D에 붙는다면 G 유전자조차 발현이 안 되겠죠. 디귿이 D에 붙는다고 했는데 G는 D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디귿이 D에 붙으면 유전자 발현이 하나도 안 돼. 근데 적어도 하나 이상 발현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D에 붙는다. C에 붙는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C에 붙어서 이 2번 세포에서는 G만 발현합니다. 적어도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만 발현되네요. 그럼 문제에서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디귿이 C에 붙으면 그럼 리을은 그 나머지 하나라고 했으니까 리을은 D에 붙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귿복이죠. 디귿. 리을의 결합 부위는 D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실타래처럼 슬슬 풀리는 겁니다. 자, 1번 세포에서는 니은만 확실히 발현이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억, 디귿, 리을이 다 발현되는지 안 되는지를 뭘로 하냐 되냐면 1, 2, 3에서 1, 3 세포에서는 X에서 Z 중 두 가지만 발현된다고 했어. 근데 두 가지만 발현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기억이 발현이 안 된다면 A에 붙는 애 없고 B에 붙는 애도 없어. 왜냐면 니은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X, Y, G 유전자 중에서 무조건 X, Y는 발현이 안 됩니다. X, Y는 기억도 없다면 왜냐면 A나 B가 있어야 X가 발현되고 A가 있어야 Y가 발현되고 A에 기억이 붙어야 Y가 발현되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이 있어야 다시 1번 세포에서는 A나 B가 있어야 X가 발현되고요. A가 있는 조건에서 C와 D가 있을 때 Y가 발현되고 C와 D에 누군가 결합했을 때 발현되고 그 다음에 G는 B나 C에 니은이나 디귿이 붙었을 때 발현된다고 했는데 니은은 또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유전자가 발현될 수 없어요. 기억이 발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기억은 반드시 발현돼야 됩니다. 니은이 발현이 안 됐어. 자, 그럼 기억이 발현되면 기억은 A에 붙는다고 했으니까 X는 발현이 돼. 기억은 A에 붙는다고 했어. 네, 했어. 근데 디귿과 리을 두 개가 동시에 발현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먼저 디귿이 발현된다고 한다면 디귿이 C에 붙으니까 Y도 발현되고, 디귿은 C에 붙는데 이때는 둘 중에 하나만 붙어도 발현된다고 위에 설명되어 있고, 그러면 G도 발현돼. 그럼 X도 발현되고 Y도 발현되고 G도 발현되니까 문제 조건에 맞잖아. 두 개만 발현돼야 되니까 이 세포에는 디귿이 없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세포는 기억과 리을만 있어서 기억 때문에 X가 발현되고, 기억이 붙고 리을이 붙으면 Y도 발현됩니다. 근데 기억과 리을 둘 다 G 유전자의 BC에는 붙을 수 없거든요. G는 발현이 안 돼서 또 이 조건에 맞게 X, Y가 발현된다. 두 가지만 발현된다. 이거랑 또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세포에선 디귿이 발현되지 않아야 위의 조건이 성립해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세포에서도 두 개의 유전자가 발현된다고 했는데 반드시 기억은 발현이 안 된다고 했어. 그럼 니은은 B에 붙는 아이거든요. 얘는 발현될 수 있어. X 발현돼. 그 다음에 니은이 B에 붙으니까 Y 발현됩니다. Y 발현돼. 근데 만약에 기억마저 있다면, 아니 그래서 발현되는지 아닌지만 해야 되겠죠. 기억은 없다라고 했는데 니은마저 없다면, X 유전자 발현한데, 그 다음에 이 Y 유전자 반드시 X가 기억이 있어야만 발현되거든요. 근데 기억이 없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줬기 때문에 Y도 발현 안 돼서 두 개의 유전자가 발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번 세포에서 니은이 있어야 두 가지 유전자가 발현돼요. 기억이 없는다고 알려줬어. 니은마저 없다면 최대 한 개밖에 발현이 안 되니까 조건의 모순. 적어도 니은이 발현되어야 두 개의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니은이 발현되어야 된다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추론할 수 있어야 되긴 해.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유전자가 발현이 조절되는구나 정도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17번, 18번.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진 않아요. 피트는 뭐 이런 과정 자체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18번은 다시 한번 교과서를 보고 지식을 좀 쌓은 다음에 보면 금방 풀리는 문제예요. 지식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RNA에 우리 인트론의 처음이 GU라는 염기로 시작하고 인트론의 가운데쯤 A가 있고 인트론의 끝에는 반드시 AG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 SNRNA1이 여기 붙고 SNRNA2가 여기 붙는데, SNRNA 혼자 붙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랑 같이 붙는데 그걸 우리가 SNRNP라고 하죠. 그래서 SNRNP들은 인트론과 인접한 엑손 끝에 있는 스플라이싱 지시하는 서열에 붙는 게 아니라 지식형, 인트론의 가장 앞쪽, 인트론의 내부 이런 데 붙는 단백질이 SNRNP입니다. 지식형. 그래서 기억은 틀려. 그 다음에 인트론이 제거될 때 제거되는 과정을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SNRNP들이 붙어서 특별한 어떤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모양을 가지면 이 브랜치 포인트 염기 A와 붙어 있는 라이보스의 2번 탄소의 OH기가 엑손의 끝과 인트론의 처음 사이에 있는 당인산 골격의 인산을 공격하면서 여기 당인산 골격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첫 번째 퍼스트 트랜스 에스тер피케이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돼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림을 자세히 그려드렸죠. 그 말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인트론이 제거될 때 인트론 5' 앞쪽 부위에 당인산 골격이 먼저 절단돼요. 문제가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보기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보기가 될 것 같고, 그래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그렇게 한번 트랜스 에스피케이션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가 이렇게 잘려서 여기에 OH기가 남게 되고, 인트론의 요 부분에 아데닌에 있는 2번 탄소 OH기랑 여기 인산이랑 당인산 골격이 형성된 다음에 두 번째 트랜스 에스피케이션 반응은 이 엑손의 끝에 있는 3번 탄소의 OH기가 인트론의 끝, 엑손의 처음 사이에 있는 인산을 공격하게 되면서 이 둘 사이에 인산 S결합이 형성되면서 엑손끼리 연결되고,
인트론은 레리어트, 올가미 모양으로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올가미 모양으로 떨어진 거와 같은 서열을 가진 인트론 떨어진 인트론과 동일한 서열을 가졌지만 올가미 구조는 아닌 RNA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걸 물어본 학생이 있던데 제가 의도한 바는 올가미 구조의 RNA와 이거랑 완전 똑같고 똑같은 길이를 가진데 올가미 구조는 아닌 RNA를 같이 정경동하면 정경이 똑같이 되겠냐라고 했는데 크기와 염기서열 같지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 때문에 둘의 정경동 패턴, 정경동의 거리는 항상 같지 않을 거다. 항상 같지 않은 거는 틀리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만 맞다. 자, 그 다음에 18번 마지막. 다음은 X 유전자 발현에 대한 실험이다. 자, 이걸 그림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렸어. X 유전자의 DNA는 까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 나와 있는 걸 같이 맞춰가지고 제가 숫자를 한번 붙여볼게요. 1, 2, 3이라고 하는 거. 1은 인트론처럼 되어 있는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룹 부분을 1번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를 제가 B라고 표시할게요. 첫 번째 볼록 튀어나온 것은 A라고 하고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 네 번째는 D라고 할게요. 보통 인트론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이 파란색 ABCD는 인트론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가 여기 있어가지고 숫자를 고치지 않고 요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라지지 않은 이 부분을 마이너스 1부분, 여기를 0부분, 여기를 2부분, 여기를 3부분, 요만큼을 4부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둘이 RNA랑 mRNA랑 서로 결합을 시켰을 때 룹이 있는 게 DNA죠. 없는 게 RNA고, 그 다음에 끝에 딱 맞는 부분이 RNA의 5' 쪽, 폴리 A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3' 쪽. 항상 예 없이 역평행이 맞으니까 A 부분이 DNA의 5' 쪽이죠.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풀 수 있네요. 그림에서 A는 DNA가 맞고 B가 RNA인데 A의 오른쪽 끝이 5' 끝이다. 요거는 그림만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숫자대로 문자로 DNA를 한번 표시해보면 까만색 DNA가 이렇게 있으면 안 잘려나가는 엑손 부분을 우리가 마이너스 1, 0부분, 2부분, 3부분, 4부분 이렇게 쓸 수 있고 잘려나가는 인트론 부분을 A, B, C, D 이렇게 쓸 수 있죠. 아까 저 B 부분이 사실 1번이라고 써져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1번을 제외하고 B라고 그냥 쓸게요. 얘가 전사돼서 1차 전사체가 되면 항상 주연 가닥의 상보적으로 그 다음에 비전 가닥과 동일하게 이렇게 쭈루루루루 mRNA가 만들어지겠죠. 물론 여기 폴리아데닐레이션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또 마이너스 1, A 부분, 0 부분, B 부분, 2 부분, C 부분, 3 부분, 4 부분 폴리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자료를 보니까 스플라이싱 돼서 이 갑상선에서는 ABCD가 룹으로 나타났어요. ABCD가 인트론이 날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ABCD 파란색을 없애고 빨간색을 연결하면 마이너스 1, 0, 2, 3, 4 폴리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뇌하수체에서는 여기 첫 번째 룹 비슷하고 두 번째 룹 비슷하고 세 번째 C와 D 부분이 같이 룹으로 날아갔다는 건 스플라이싱 될 때 C, 3, D 부분이 같이 스플라이싱 됐다는 겁니다. 스플라이싱 될 때 우리가 인트론의 앞쪽과 뒤쪽만 맞다면 이렇게 전체가 스플라이싱 될 수 있는 대체 스플라이싱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 3, 4가 같이 없어졌기 때문에 AB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엑손끼리 연결시키면 마이너스 1, 0V, 2V 그 다음에 C3D는 날아가고 4 폴리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처럼 우리 DNA를 연결시켜보면 DNA 요거 보고서 하면 되겠죠. DNA는 마이너스 1, A, 0, B, 2, C, 3, D, 4 이렇게 돼서 가에서 위에 갑상선에 되는 4개의 룹이 있는 거고 아래 뇌하수체에서는 마이너스 1, A, 0, B, 2, 3, C, 3, D, 4 이렇게 해서 A, B, C, 3, D 부분이 같이 잘리면서 이 부분이 크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뇌하수에 발현되는 RNA와 갑상선의 RNA를 같이 전기영동해서 그 전기영동을 알아보는 방법이 노던블라시예요. 그래서 노던블라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둘의 RNA 크기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여러분들이 두 개 전기영동하면 얘는 마이너스 1, 0, 2, 3, 4가 있으니까 더 크고 갑상선 거는 뇌하체는 마이너스 1, 0, 2, 4밖에 없으면 더 작죠. 작으면 더 많이 아래로 이동하니까 아래 이동하니까 뇌하체에서 발현되는 더 작은 RNA는 더 아래에 위치하는 겁니다. 노던이라고 했는데 그냥 전기영동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침이라고 하는 게 전기영동한 다음에 노던블라스를 알아볼 때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분자를 탐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 0, 2, 3, 4가 붙어있는 RNA가 있는 걸 확인해 보려면 여기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를 쓰게 되는데 방사선을 가진 뭔가를 쓰게 돼. 그를 탐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애를 쓰면은 얘는 지금 왼쪽에도 붙고 오른쪽에도 붙어서 밴드를 둘 다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아이죠. 그래서 이번 탐침은 RNA와 혼성화 가능하죠. 왜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갑상선 RNA도 2번 부위가 있고 뇌하체 부분도 2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X유전자의 서던블라스를 위한 탐침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서던블라스는 이제 DNA를 전기영동한 다음에 그 DNA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탐침을 DNA 탐침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DNA에서는 2번 부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2번 부위에 해당하는 탐침은 DNA 가서도 결합해서 이 DNA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DNA 이중자선인데 DNA 서던블라스 할 때는 변성시켜서 탐침하고 결합할 수 있게 하거든요. 두 가닥에 대해서도 그 탐침에서는 서던블라스 탐침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조각은 RNA를 알아볼 때 노던블라스도 쓸 수 있고 DNA를 알아보는 서던블라스도 쓸 수 있는 탐침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예요. 기억 디귿.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뒷부분에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 서던블라시나 스플라이싱에 대한 내용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피트 수준보다는 좀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한번 봤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끝.